안녕하세요. 우주의 신비 관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의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은 행성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는 별성자를 써서 별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행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이죠. 자, 이제 태양은 수많은 에너지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태양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전달은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가 또 헬륨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또 태양 안에 핵과 복사층, 대륙층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면 태양 에너지 전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와 대류의 차이, 복사와 대류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자가 생성되는 핵에서부터 탈출하는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100만 년이 걸립니다. 매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뜨거운 태양 내부는 기체 입자 간의 빈번하고 격렬한 충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입자는 끊임없이 서로 충돌을 해가면서 빠른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핵 내부와 근처에서 극도로 높은 온도가 생기고, 그 극도로 높은 온도 상태에서 기체가 완전히 이온화되었기 때문에 지구 행성에서 보는 기체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화된 상태는 핵과 전자가 완전히 해리되고 분리되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해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온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물체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제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 내부에는 핵이 있는데 그 핵 내부에는, 그리고 태양에 있는 복사층이나 대류층까지 태양에 있는 기체들은 이온화된 상태이고요, 플라즈마 상태인 것입니다. 덜 극한 상황에서 원자는 전자를 더 역이시킬 수 있는 광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이 있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광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없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광자는 에너지란 말에 더 가깝고, 원자는 물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덜 극한 상황에서 원자는 전자를 더 역이시킬 수 있는 광자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자를 포획하는 원자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태양 깊은 내부는 복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투명해집니다. 광자가 때때로 전자와 부딪혀서 산란시킬 뿐입니다. 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전자도 원자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전자라는 것도 질량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입자인데 반해서 광자는 입자라기보다 에너지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광자가 때때로 전자와 부딪혀서 산란시킬 뿐입니다. 태양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에 의해서 태양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핵폭탄과 같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태양은 매초 약 100억 개의 핵폭탄의 폭발에 달하는 에너지 양이 나오기 때문에 100억 개의 핵폭탄이 매 초마다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핵 반응, 핵 폭탄, 이와 같은 상태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들은 복사 형태로 외부로 비교적 쉽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복사층, 라디에이션 존을 지나게 됩니다. 핵에서 핵 중심에서 대류층까지 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런 복사를 이루는 층이 있습니다. 50만 킬로미터. 이 복사 핵 반응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쉽게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쉽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이 광자, 원자가 이 플라즈마 상태의 광자와 원자가 이 대류층에서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류층을 뚫고 나가면 별이 구형을 보이지 않고 폭발해 버리겠죠. 그렇지만 대류층을 나가면서 완전히 나가지 않고 대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대류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는 바깥으로 튀어나가지만은 대류층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광자가 원자가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가 대류한다는 것입니다.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는 점점점 감소하겠죠. 원자는 덜 빈번하게 더 격렬하게 충돌하고 원자는 바깥으로 나갈수록 덜 빈번하게 또 덜 충돌하겠죠. 안에는 더 많이 충돌하고 더 빈번하게 충돌하겠지만 바깥으로 나갈수록 덜 충돌하고 덜 빈번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전자가 어마어마한 이런 핵 부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미 원자에게 구속된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를 전자들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방출되는 복사를 흡수할 수 있는 전자를 포획하는 원자가 많아지면 태양 내부의 기체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거죠. 이제 안에서 핵에서 나오던 이제 원자, 광자들이 바깥의 대류층에서 점점 막히게 되면 막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안에는 투명하던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불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대략 50만 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진 대류층 밑바닥에서 태양 핵에서 생산된 모든 광자가 흡수되게 되고요. 대류하게 됩니다. 어떠한 광자도 표면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자가 옮기는 에너지에 무슨 일이 생기겠죠. 분명히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빛 에너지고 태양 에너지고 햇빛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이제 태양계 전체로 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었던 핵 안에 있었던 광자 원자가 이제 복사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화살표처럼 그 경계선이 50만 킬로미터다. 그 경계선의 그 출발점이 바로 대류층의 시작점이고요. 대류층 끝까지 2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대류층에서는 이렇게 전자나 광자들이 이렇게 막히게 되고 전자나 광자들이 수없이 많은 광자나 전자들이 합치다 보면 안에는 안에는 투명하지만 바깥에서는 불투명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태양의 이런 원형의 모습을 갖게 되고, 물론 그렇지만 복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햇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되어서 태양계 전체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외부로 이동하는 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복사는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요. 대류층은 나가던 이제 그 광자나 전자가 돌게 되는 거죠. 대류한다는 뜻입니다. 외부로 이동하는 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광자의 에너지는 태양 내부를 벗어나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그 태양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본다는 것은 에너지가 탈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에너지는 여기서 막히는 건데 이제 대류를 통해서 이제 막히는 거죠. 비록 태양에서 매우 다른 환경에서 이 대류가 작동하지만은 이 대류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의 대류 현상과 태양에서 대류 현상이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구 대기에 대한 것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 기초적인 물리 과정에 의해서 표면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핵 내부에 있었던 그 전자와 광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복사층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류층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층에서는 투명하던 이런 부분이 대류층에서는 불투명하게 된다. 너무나 많으니까. 물론 이제 상태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뜨거운 이런 태양가스는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반면에 위쪽 차가운 가스는 가라앉습니다. 차가운 가스는 가라앉고 뜨거운 가스는 올라가고. 물론 이제 차갑고 뜨겁다는 하는 것이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차갑고 뜨거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차갑고 뜨겁고 하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자, 어쨌든 복사가 에너지 전달 기작일 때는 물질이 내부 깊숙한 곳으로부터 물리적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하면 고체나 액체 같이 이런 또 기체 같은 이런 그 구체적인 입자가 있고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광자나 전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물질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이제 난해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냥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전달될 때 대류와 복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다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핵 안에 복사층에서는 바깥으로 나가고 대류층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 내부에서의 이런 복사층하고 대류층에 대한 그림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실제로 다른 깊이에서 많은 다른 크기의 단계에서 대류 세포의 위계가 존재합니다. 광구 아래 20만 킬로미터가 이제 여기가 20만 킬로미터. 이게 지금 대류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복사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복사존은 지금 핵하고 포함해서 50만 킬로미터이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핵은 20만 킬로미터, 복사층은 30만 킬로미터였는데 복사나 대류를 설명할 때는 이제 50만 킬로미터가 핵층과 복사층 자체가 50만 킬로미터가 복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대류층은 똑같이 20만 킬로미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광구 아래 20만 킬로미터의 가장 깊은 단, 이게 이제 대류층의 깊이인데요. 지름이 수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세포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거 뭔 얘기냐? 점차적으로 작아진 이런 세포의 연속을 통해서 한 세포 위에 다른 세포에 저장이 되면서 약 1000km에서 각 세포의 지름이 1000km가 될 때까지 열은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세포 한계가 1000km.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없는 물체의 그런 현상, 물체의 상태거든요. 플라즈마. 그래서 한 세포의 각 세포의 지름이 1000km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류의 최상단 꼭대기가 태양의 가시적인 표면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복사층은 50만 킬로미터, 이거는 핵 20만 킬로미터와 복사층 30만 킬로미터를 더해서 50만 킬로미터. 이제 복사와 대류를 설명할 때는 복사층이 50만 킬로미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류층은 20만 킬로미터입니다. 복사층은 광자 에너지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투명한 이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자나 전자가 대류층에 가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면서 여기서는 불투명하게 되고 태양의 원형, 태양의 구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류와 복사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 전달의 기작이 있는데요. 이 대류는 태양 대기로 계속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대기에는 충분한 가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태양 대기는 지구 대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구 대기에는 공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기가 있는 게 아니고 플라즈마 상태가 있으니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층은 밀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많은 햇빛을 차단할 만한 원자나 이온이 거의 없고 가스는 다시 투명해지게 되고 복사는 다시 에너지 전달의 기작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복사층과 대류층을 두 개를 나눌 때는 복사층은 투명층, 이제 대류층은 불투명층이라고 하는데 불투명층에 있는 대류층에 있는 광자나 전자들조차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고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스는 다시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가 다시 에너지 전달에 기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구에 도달한 광자는 거의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되겠죠. 이거 통과하면 탈출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중력에 따라서 마냥 탈출하지는 않고 묶여서 하나의 태양으로, 별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해서 불투명으로 천이 되는 것. 그러니까 투명 하늘에서 불투명 하늘로 하늘이 이동하는 것. 투명해서 불투명으로 천이 되는 이러한 그 상태 변화는, 대류층에서의 상태 변화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광구는 좁고 태양의 가장자리는 예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의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태양의 에너지 전달은 복사층과 대류층이 있고요. 복사층은 이제 복사층에는 그 핵과 전자가 해리 상태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광자와 전자는 바깥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대류층에서는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지 않고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대류한다. 그래서 복사층에서는 투명, 대류층에서는 불투명. 근데 대류층에 있는 그 가스들조차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광구로 뛰쳐나가서 햇빛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과 위성들과 해성들과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이 바깥에 있는 대류층에 있는 플라즈마 상태도 불투명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 상태에서 또 투명 상태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명 상태에서 불투명 상태로, 불투명 상태에서 투명 상태로 되는 이 현상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광구는 좁게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의 가장자리는 예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류와
복사의 개념 차이고요. 복사층의 그 범위는 50만 킬로미터, 대류층의 범위는 2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류층에 있는 세포 하나의 크기는 1000km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포 위에 다른 세포를 저장하면서 한 세포의 범위가 1000km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사의 개념, 대류의 개념, 복사와 대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완전히 이온화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태양의 물질들은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층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 대류층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서 태양이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핵에서부터 복사층까지는 온도로 따지면 1500만 도, 1500도가 아닙니다. 1500만 도 정도고요. 그 다음에 대류층은 6000도 정도, 6000도 정도. 1500만 도, 6000도 정도. 그리고 대류층 바깥에 이렇게 플레어라든지 또는 이렇게 광구 바깥에 실제로 플레어가 이렇게 폭발하는 이러한 태양 표면에서는 표면 온도는 10,00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태양 표면에 있는 이제 쌀알 무늬라고 하는 곳인데요. 쌀알 무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구의 사진, 광구의 사진입니다. 광구의 표면의 사진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복사층하고 대류층 바깥에 있는 광구의 사진입니다. 광구는 여기 지금 포토스피어 500km에 해당되는 포토스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구의 그 모습이 쌀알 무늬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 쌀알 무늬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밝은 쌀알 무늬 한 개가 지구 대륙 크기입니다. 지구 대륙의 크기. 여기 지금 작게 보이지만 요 한 개가 지구 크기거든요. 지구 크기. 그래서 광구의 표면의 사진이다. 쌀알 무늬라고 알려진 밝고 어두운 가스의 영역, 이제 여기 밝은 부분, 어두운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류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쌀알 무늬 한 개는 지구 대륙 크기다. 지구 대륙 크기다.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하는 그 대륙 크기다 이 말이에요. 지구 대륙 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쌀알 무늬는 광구의 사진이고요. 어쨌든 표면이 얼룩덜룩 또는 알갱이 형태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밝은 쌀알 무늬고요. 이건 지구 대륙 크기며 이 지구 대륙 크기의 사이즈는 약 1000km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내지 10분 만에 없어졌다가 5분 내지 10분 만에 다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태양의 광구에는 수백만 개의 쌀알 무늬가 있고요. 광구 바로 아래에 있는 대류층의 최상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살펴봤는데요. 태양에너지 전달에서는 대류와 복사의 개념, 대류의 개념과 복사의 개념, 대류와 복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깊숙이 안쪽에는 복사에 의해서 또 표면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복사층은 계속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형의 태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대류층의 표면에는 이제 포토스피어라고 하는 광구가 있는데 광구에는 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쌀알 무늬 같은 게 있다. 쌀알 무늬는
밝고 어두운 가스의 영역이고요. 각각의 밝은 쌀알 무늬는 지구의 대륙 크기다. 그리고 지름이 1000km로 측정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쌀알 무늬는 5분 내지 10분을 수명을 갖고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쌀알 무늬는 태양 표면에 수백만 개의 쌀알 무늬가 광구 바로 아래에 있는 대류층의 최상층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